안녕하세요. 에듀윌 로지컬 민법 장현명입니다. 자, 우리 법원직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민법을 시작을 하셔야죠. 그렇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성적을 거두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이 어렵고 힘들고 난해한 시험 다른 거 봤으면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여기에 도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웬만한 데서 보지도 않는 민법 시험을 또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일단 제 마음속으로 박수를 먼저 쳐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그나마 좀 좋은 방법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말 애석하게도 우리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난점은 뭐냐면 과목이 많다는 거예요. 네, 이것만 보는 게 아니죠. 사실 제가 대학교 학부 생활을 할 때 그때 어떤 생각을 하고 좀 살았었냐면, 아니 교수님들이 너무 공부할 양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 3학년 때였는데 막 공부 범위,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막 과목당 거의 한 800페이지 평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만 놓고 쳐도 5000페이지 막 이렇게 되는, 중간고사 범위 막 이렇게. 그때 정말 마음속으로 많이 했던 생각이, 아니 내가 당신 수업만 듣는 줄 알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시면서 시험 과목들을 하나하나 보시게 되는데, 중간중간에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느냐면 내가 지금 이 속도로 가도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스케줄을 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과목들과 좀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민법은 아무래도 좀 난이도가 좀 높기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법은 좀 특이한 거예요. 이게 난이도가 정말 극악의 난이도면은 당연히 공부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데, 극악의 난이도는 아닌 그 다음 단계 난이도예요. 그냥 난이도가 어려운 난이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마음이 어떠냐면은, 민법은 정말 죽자고 공부해야 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자고 공부해서 100점을 맞는 전략보다는 적당 수준 이상 공부해서 90점을 확실하게 맞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더 적절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우리는 90점이 없죠. 그렇죠? 90점이었죠. 어쨌든 그래서 한 2개에서 3개 정도는 내가 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더 좋은 전략이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 커리큘럼이 어떻게 생겼느냐예요. 다른 과목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전략 과목, 다시 말하면 한두 문제 틀려버리기는 싹 미끄러지는 과목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목에 여러분들은 조금 더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문제 틀리면은 그거에서 그냥 확 날아가 버리는 그런 과목들이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는 더 우선해야 돼요. 왜? 그거는 진짜 죽자고 공부해야 되니까. 민법은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단계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일단 가장 기초를 좀 얇고 넓게 쌓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 자체는 좀 튼튼하게 쌓아야 되는데, 이 기초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개념과 원리,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항상 필수 조문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개념과 원리, 그 다음에 필수 조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제일 먼저 기초 입문 과정에서 할 겁니다. 기초 입문 과정을 통해서 개념과 원리를 공부를 하시는데, 요게 제가 한 30강 내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7월 내지 8월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물론 2달치에 해당할 만큼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아요. 양쪽으로 강수로 놓고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근데 민법이 양이 많으니까 그래도 제가 다른 과목 선생님들보다는 1시간당 강의가 좀 길긴 합니다. 말이 좀 많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 2달 동안 꽉 채워서 다 듣는 게 아니라 최대한 여러분들이 페이스를 맞춰서, 즉 시간 단위는 다른 과목이랑 비슷하게 듣는 거예요. 대신에 강수를 상대적으로 좀 적게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은 시간 동안 하루 종일 공부한 동안 강의 듣는 거 이상으로 스스로 챙겨볼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조금 더 좁히되 쌓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론적인 개념과 원리를 알았으면 이건 뭐예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참 1차원적인 관계들이에요. 법은 사람과 사람들의 1차원적인 관계를 다루는 게 아니라 고차원적인 깊이 있는 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더 내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좀 더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좀 더 원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 개별적 이론들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필수 판례들을 또 공부를 합니다. 근데 분명히 범위는 좀 좁아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개념 원리 이 너무 쉬운 얘기들은요, 사실 출제도 잘 안 해요. 네. 여기서 필수 판례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요. 이것을 가지고 기본 이론 강의를 합니다. 오늘 글씨 참 안 써지네, 그죠? 기본 이론 강의를 합니다. 기본 이론 강의, 요것을 대략 여러분이 9월에서부터 11월까지 듣는데 마찬가지로 기초 때든 기본 때든 기간에 비해서는 강수가 적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만큼 강의를 인터넷으로 수강을 하고 있는 시간이 아닌 시간에 최대한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네. 자, 잘못 생각하면 기초 입문 할 때 그냥 강의 듣고 한 번 쓱 읽고 기본 이론 할 때 한 번 쓱 읽고 또 두 번 읽는구나. 이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기초 입문할 때 한 번 강의 들으면서 한 번 강의 다 사이클 끝나고 나서 기본 이론 시작하기 전까지 약간의 시간이 있어요. 몇 주 있을 거예요. 1, 2주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한 번 더. 기본 이론도 한 번 듣고 들으면서 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보고. 근데 요거는 텀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했던 거니까 기초 때 들었던 게 있으니까 그 능력을 이용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겠죠. 여기서 3번까지 여러분이 시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요 단계까지 해서 회독은 이 회독 자체가 4회독 내지 5회독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요 세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잘 되면 하는 거지만 잘 안 되면 욕심은 내지 마세요. 그래서 2회독, 2회독이 되는 거예요. 수강하는 기간 동안 당일 복습 1회독, 그 다음 기간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또 1회독씩 추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뭐가 있을까요? 조금 더 추가되는 뭐가 있어요? 심화 과정이 있겠죠. 이때는 조금 더 난이도가 좀 더 높다? 난이도가 약간 상에 해당한다 싶은 그런 판례가 들어가게 되고요. 또 이때부터는 약간씩 우리가 좀 기출문제 지문들도 좀 봐가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요거를 이제 12월에서부터 내년 1월까지 해서 보게 되고 요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최소 1회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1회독을 최소 해주셔야 돼요. 최소. 기출문제를 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기출 반복을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재는 1회독이지만 기출 반복 한번 해가지고 기출을 한번 보는 거예요. 기본서 플러스 기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결 능력 같은 걸 배결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 기출문제풀이 강의 이것도 한 2달 동안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본서 필요한 것을 보는 겁니다. 이때는 문제집을 중심으로 볼 거기 때문에 기출 문제집이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이고 기본서는 여러분들이 이거 한 번 더 찾아봐야겠는데 라는 것을 빠르게 발췌해서 찾아보는 발췌독 형태의 1회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문제는 2회독을 권장을 합니다. 어려워 보이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꾸준히 해야 되는 거. 두 번째, 욕심내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마무리 모의고사와 마무리 특강 이런 것들이 하게 되는데 이건 아마 5월 또는 6월 정도에 몇 회 정도 실수될 거예요. 얼마 안 될 거고 마찬가지로 이때 여러분들은 필요한 만큼 즉 3월 이후 4월부터는 적어도 4월부터는 시험을 보는 때까지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최대 반복을 하는 겁니다. 최대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볼 때 볼까요? 기초 입문, 기본 이론, 심화 문제풀이 이렇게만 해도 최소 7회독이 나오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반복해서 보는 것도 3회독이 나오죠. 이렇게만 해도 뭐예요? 총 효과독도 곱하면 10회독만큼이 됐네요. 거기에다가 뭐예요? 4월 이후에 여러분들이 되는 대로 최대한이라는 범위에서 계속 반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이때 전략은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반복을 할까요? 문제집을 반복을 할까요?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개별 상담을 해드릴게요. 근데 저는 막판에 볼 때 보시면 3월달까지 이게 끝났잖아요. 그렇죠? 3월달까지 끝났으면 문제집을 중심으로 보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여러분의 노트를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서보다는 문제집과 여러분의 필기한 노트, 직접 필기한 노트를 보라고 제가 권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노트요? 노트는 뭐예요? 선생님 출간했어요? 안 해요. 저는 노트 출간 안 했습니다. 왜냐? 공부는요 철저하게 눈으로 한 사람보다 손으로 한 사람이 강하고요. 손으로 한 사람보다 입으로 한 사람이 강합니다. 근데 우리가 입으로 공부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한테 입으로 공부를 시키는 게 뭐냐면 혼자 있는 장소에서 방 안에서 이런 데서는 책을 보다가 각 관련 챕터에서 중요한 조문, 기출 출제됐던 중요 조문은 소리내서 여러분들이 조문 자체를 읽어주시는 게 외워지는 효과 플러스 세뇌 효과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문을 내가 이렇게 읽고 지나갔잖아요. 그럼 왠지 그 조문 속에 있는 논리가 내 머리를 지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가가지고 조문 자체는 생각이 안 나고 판례 자체가 생각이 안 났는데 지문을 읽었는데 왠지 이게 맞는 말 같아, 왠지 이게 틀린 말 같아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세뇌가 잘 되면 그걸 잘 맞춥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공부를 하실 때 일단 제가 기본서를 놓고 공부하는 단계에서 기본서를 딱 놓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 상황에서 판서를 되게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뭐 매도인과 매수인과 어쩌고 저쩌고 뭐 갑과 을과 뭐 병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림을 막 그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판서를 하는 그림들, 그 다음에 판서를 하면서 제도에 대해서 어떤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은 A로 가면 뭐가 되고 B로 가면 뭐가 된다 이렇게 비교해서 가지치기 형태로 강의를 하면서 판서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제 판서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의 노트에다 직접 정리를 따라 해줘야 돼요. 직접 따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남이 써준 책이나 남의 노트 보잖아요. 그러면 막판에 가서 내가 공부할 때 혼자 공부할 때 속도 절대 안 납니다. 네. 진짜 그래요. 내가 내 손으로 쓴 거를 봐야지 나중에 이게 내 머릿속에서 직접 내 머리를 자극해줘요. 네. 그래서 효율성이 되게 증가합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3월 달까지 심화 과정 다 듣고 나서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에는 정말 죽자고 반복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그때 그게 반복을 하는데 속도가 막 붙고 그래서 막판에 진짜 막 7월 달 이제 막 이럴 때 7월이 아니라 6월 달 말에 이렇게 딱 봐야 된다. 이때 이제 뭐 확실하게 이게 된다. 막 이렇게 할 때 6월 중순, 막 하순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막 계속 속도가 붙어. 막 보면 보는 족족 다 아는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진짜 손과 입을 열심히 이용해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눈으로만 계속 따라가면서 듣는 순간, 그리고 듣는 순간 직후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때 이해가 됐다고 해가지고 딱 알았다 싶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실력을 과신하게 돼요. 근데 그 순간에는 과신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혼자서 복습 자습을 하려고 딱 했는데 막혀버려요. 그러면 과신했던 만큼 자괴감도 많이 들고 패배감과 무력감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욕심도 내지 말고 너무 과신도 하지 않고 그냥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꾸역꾸역. 공부는 꾸역꾸역 하는 겁니다. 수험은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기초 단계의 노트 따로, 그 다음에 기본 이론 단계 노트 따로, 심화 관계 노트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 3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는 문제풀이 노트도 따로 만드는데 이건 작성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거는 제가 문제풀이 강의 시작할 때쯤에 OT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근데 하여튼 간에 기초 때 노트 정리하면서 각 기본 개념들을 이렇게 내가 이해해야겠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챕터별로 노트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책을 보면서 책 놓고 노트를 같이 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책에 뭐 제1절 이렇게 나오면 제1절 시작했죠?
그리고 또 큰 챕터가 있습니다. 제 1절 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다.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나올 때마다 여백 페이지를 한 2페이지씩 주고 넘기세요. 그렇게 해서 기초 강의 노트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기본 강의 노트에다가는 그 여백 페이지에다 추가해 주시고.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강의를 인터넷으로 수강을 해요. 수강을 하면서 노트 필기까지 같이 해요. 그 다음에 복습을 할 때는 책을 봐요. 그러면 책만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옆에다가 별도의 A4 용지를 놓으세요. A4 용지나 별도의 노트를 놔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책을 공부했던 내용에 해당하는, 상응하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써보세요. 이거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아, 내가 강의 듣고 노트 필기하면서 어디까지 내가 스스로 이해했구나.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 정말 애매모호한 것, 확실하게 모르는 것, 이걸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쪽에다가 점점 집중을 많이 해서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고, 얘는 어때요? 얘는 초창기에 공부하고 안정화되면 그 다음에는 자주 반복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 중에서 공부 양을 되게 많이 가져갔는데도 안 나온 것 같은 친구들 중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뭘 하게 되냐면 이거를 해요. 아는 거 신나고 재밌고 아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시간이 오히려 많이 들어가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좀 줄면서 거기서 진도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알아가는 학습을 기초 강의랑 기본 강의 때 이걸 해야 됩니다. 노트 필기를 강의 들으면서 한 것, 그 다음에 스스로 책을 보면서 책에 있는 내용을 눈으로 읽으면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눈으로 읽으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계가 돼 있었고, 요거는 요렇게 핵심 정리를 했었어 라는 걸 떠올리면서 하고, 두 개를 비교하고, 여기 써 있는데 여기 안 써 있다. 그게 뭐예요? 내가 확실히 보완해야 될 거.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쌓아 놓으세요. 스스로의 자료를 쌓아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과정 가면, 이때 가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노트를 이때랑은 좀 다르게 접근을 하게 될 거예요. 노트 자체를 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뭐예요? 메모지, 포스트잇 형태 메모지 있잖아요. 이런 걸 중심으로 필기를 해가면서 봐야 됩니다. 왜냐면 앞에서 한 얘기들이 거의 나오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특별한 것만 더 얘기하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포스트잇 형태로 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는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거, 애매한 거, 모르는 거, 이것들을 확실하게 알게 돼야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만큼은 되고 있구나. 이것만 알게 된다 하더라도 점점 공부를 하면 갈수록 얘네들이 싱크로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페이스를 제대로 갖고 있구나 라는 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고생해요. 진짜 고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주시고, 다만 이 방법이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단점인 게,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몇 년 안에 이제 저 잘립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강의 더 잘하는 사람으로 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요.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은 진짜 이거 완성시킬 단계가 됐을 때, 그때는 딱 시험 봤더니 진짜 엄청 고득점하고, 일 좀 해보니까는 이거 별로 재미없다 싶거든. 그러니까 딱 나가고 이제 강사 딱 하겠다고 했는데 저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강의력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영업 비밀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공부할 때, 제가 시험 공부를 한 건 아니고 학문을 공부했지만 굉장히 많이 쓰고 굉장히 많이 말을 해가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 생활을 좀 더 남들보다 용이하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봐야 될 것만 확실히 보게 만드는, 그리고 여러 번 봐야 될 것만 더 집중해서 보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손은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은 철저하게 카운트를 해서 잘 써줘야 돼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강을 하고 나서 책을 보면서 여러분이 노트 필기를, 책을 요약 정리하는 작업을 스스로 한다. 이것만으로도 뭐예요? 1회도 그 이상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했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초와 기본 강의 사이, 기본과 심화 강의 사이, 그 텀이 있을 때, 그때 한 번 더 읽게 되는 걸 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재복습을 하면서 정말 머릿속에다 꾹꾹 눌러 담는 그런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 바닥에 있는 통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법학 과목에서는 누가 이겨요? 많이 본 사람이 이깁니다.
예, 물론 예외는 있어요. 시험 직전에 본 게 많이 나온 사람이 이기는데 그거는 요행인 거고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여러 차례 많이 본 사람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과정을 세분화시켜서 짧고 굵게 여러 과정을 거칠 거고 그 과정마다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학습 방법을 제가 요구를 할 겁니다. 이 방법대로 꾸역꾸역꾸역 가시면 내년 이맘때 됐을 때 여러분들은요 이 과목은 무서울 게 없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적어도 이 과목은 무서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요. 다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 마지막 과정에까지 버티는 분들이 몇 퍼센트나 될지 모르겠다는 게 사실 제 가장 큰 걱정인데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이어져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는 다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붙으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런 거 요구 안 합니다. 그냥 뭐예요? 꾸역꾸역만 해주세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1년 동안 함께 달려보십시다. 예, 그러면 됩니다. 예, 이건 됩니다. 딴 건 몰라요. 딴 과목은 제가 말씀 안 드려요. 이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